너는 아마도 엔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끔 오일만 갈아주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사실 엔진을 망가뜨리는 건 오일 자체가 아니라 오일을 교환하기 직전에 네가 하는 행동이나 하지 않은 것들이야.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15만 킬로미터에서 숨이 턱 막히는 엔진과 40만 킬로미터를 거뜬히 달리는 엔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제부터 네가 매번 오일을 교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13가지 필수 행동을 알게 될 거야. 어떤 정비사들은 내 엔진이 건강하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 이제부터는 오일 교환을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거야. 무엇보다 끝까지 봐. 마지막 항목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게 엔진 보호에 가장 중요해. 첫 단계는 오일 교환 전 엔진을 돌리는 거야. 흔히들 하는 실수지만 결과는 잘 모르지. 절대 차가운 엔진에서 오일을 교환하지 마. 오일이 차가우면 점도가 높아져서 더 걸쭉해져. 그럴 때 불순물, 그름, 연소, 잔여물들이 오일팬 바닥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결과적으로 너가 드레인 플러그를 풀 때 오래된 오일 혼합물의 상당 부분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지. 반대로 오일 교환 전에 엔진을 10분 정도 예열해두면 오일이 묽어지고 그와 함께 침전물도 같이 빠져나가. 이렇게 하면 잔여물의 90에서 95%를 제거할 수 있는데 차가운 상태에서 작업하면 겨우 절반밖에 제거되지 않아. 기름진 프라이팬을 찬물로 헹구는 걸 생각해봐. 때가 그대로 달라붙어 있지. 뜨거울 때는 다 씻겨나가. 올바른 방법은 엔진을 약 10분간 예열한 다음 시동을 끄고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오일을 빼는 거야. 이때 오일은 위험할 정도로 뜨겁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유동성이 있어. 이 원칙을 매번 오일 교환할 때마다 적용하면 이미 내 엔진의 수명을 몇 년은 늘릴 수 있어. 두 번째 단계는 숨어있는 오래된 오일 1리터를 제거하는 거야. 이건 대부분의 정비소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야. 일반적인 오일 교환에서는 드레인 플러그로 오일을 전부 빼낼 수 없어. 일정량의 잔여 오일이 항상 내부 관로, 오일 펌프 또는 엔진 블록 상단에 남아있게 돼. 그리고 이 오래된 오일에 쌓인 침전물이 바로 새 오일을 오염시켜버려. 첫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내 새 오일은 이미 더럽혀진 상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전문가들이 아는 간단한 요령이 있어. 바로 엔진 플러싱이야. 오일을 빼낸 후 기본 오일을 약 반 리터 정도 다시 붓고 엔진을 30초간 돌린 다음 다시 오일을 빼. 이 플러싱 과정이 마지막 남은 더러운 오일과 내부에 끼어있던 불순물까지 제거해줘. 커피포트를 헹구지 않고 커피를 내리면 쓴맛이 나는 것과 같아. 엔진도 마찬가지야. 플러싱을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새 오일의 품질이 떨어지게 돼.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이 단계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여러 번의 오일 교환 동안 엔진의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드레인 플러그의 실링 와셔를 교체하는 거야.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정말 큰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오일팬의 플러그를 풀게 되지. 그 아래에는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된 작은 와셔가 있는데 이 와셔의 유일한 역할은 오일팬을 완벽하게 밀봉해서 오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야. 문제는 이 와셔가 조일 때마다 눌려서 변형된다는 거지. 이걸 재사용하면 더 이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누유가 생길 수 있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매번 조금씩 오일이 새어나가고 몇 달이 지나면 엔진 오일이 1리터나 부족한 상태로 엔진이 돌아가게 돼. 이 정도만으로도 베어링이 마모되고 엔진 하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어.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건 이 와셔가 1유로도 안 한다는 거야. 양심적인 정비사들은 항상 이 와셔를 여러 개 비축해두고 있어. 아직 쓸 수 있다는 핑계로 예전 와셔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해. 새 와셔를 사용해야 완벽한 밀봉과 오랜 안심을 보장할 수 있어. 간단하고 빠르면서도 말 그대로 네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일이야. 네 번째 단계. 오일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 미리 오일을 채워두는 거야. 이건 전문가들만 아는 기술인데 아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 완전히 비어있는 새 오일 필터를 장착하면 처음 시동을 걸 때 오일 펌프가 필터를 채우는데 몇 초가 걸려. 그 몇 초 동안 엔진은 아무런 윤활 없이 돌아가게 돼. 금속이 금속과 직접 맞닿는 거지. 바로 이 순간에 나머지 모든 걸 완벽하게 했더라도 부품이 조기 마모될 수 있어. 이걸 막으려면 필터를 조이기 전에 새 오일을 필터에 반쯤 부어줘. 오일은 시동을 꺼는 즉시 바로 순환하게 돼. 이 방법은 필터 용량이 훨씬 큰 대형 엔진이나 대형 차량에서는 더욱 중요해. 간단해. 오일을 조금 붓고 필터지에 스며들게 한 다음 평소처럼 필터를 장착하면 돼. 그 결과 부드러운 시동, 마른 마찰 없이 시간이 지나도 훨씬 오래가는 엔진을 얻게 돼. 다섯 번째 단계, 무리하지 말고
적절한 토크로 조여줘. 이건 일부 전문가들조차 자주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드레인 플러그를 팔 힘으로 세게 조이거나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여.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야. 너무 약하게 조이면 오일이 셀 수 있어. 너무 세게 조이면 오일팬의 나사산이 손상될 수 있어. 그 결과는 오일팬이 금이 가거나 나사산이 망가지거나 몇 킬로미터 만에 플러그가 저절로 풀려서 오일이 새고 엔진이 마르고 내 자릿수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어. 각 차량마다 정확한 토크 값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드레인 플러그의 경우 25에서 30Nm, 즉 약 3kgm 정도야. 오일 필터는 손으로 조인 다음 추가로 4분의 1바퀴만 더 돌려줘. 이 정도면 과도한 힘을 주지 않고도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어. 깔끔하게 작업하려면 토크렌치에 투자해봐. 작은 투자지만 매번 완벽한 토크로 조일 수 있게 해줄 거야.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바쁜 센터에서는 이걸 소홀히 하곤 해. 그리고 때로는 이런 서두름이 미래의 고장을 불러오기도 해. 시간을 들여 제대로 해. 무리한 힘 말고 딱 맞는 토크만 주면 네 엔진이 고마워할 거야. 6번째 단계, 배출한 오일에서 금속 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 내 엔진을 살릴 수도 있어. 오일을 뺄 때 서둘러 다 버리지 마. 오일 바디통 바닥을 잘 살펴봐. 만약 작은 반짝이는 조각들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불순물이 아니라 금속 조각들이고, 이는 엔진 내부에서 뭔가가 마모되고 있다는 신호야. 이건 베어링, 캠샤프트 또는 피스톤링에서 나올 수 있어. 이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야. 더 나아가고 싶다면 순정 오일 드레인 플러그 대신 자석이 달린 플러그로 교체할 수 있어. 이 플러그는 금속 입자를 잡아주고 오일 교환 시 엔진 상태를 확인하게 해줘. 이건 보이지 않는 경고등이야. 플러그가 깨끗하면 문제없어. 금속이 쌓인다면 고장 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 모든 게 몇 유로면 가능해. 이건 내 엔진이 아무 문제 없이 30만 킬로미터를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똑똑한 팁 중 하나야. 7번째 단계. 새 오일을 붓기 전에 오일캡과 주입구를 깨끗이 닦아줘.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디테일이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 오일을 빼고 필터를 교체한 후 이제 새 오일을 부수려고 준비하지.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실수를 해. 그들은 오일캡을 열고 주입구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오일을 부어버려. 하지만 이 오일캡에는 먼지, 침전물, 때로는 습기까지 쌓여 있어. 이 모든 게 네 새 오일에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막 청소한 엔진에 오염물질을 집어넣은 셈이야. 이건 마치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밥 먹기 직전에 더러운 표면에 손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하지. 오일을 붓기 전에 깨끗하고 마른 보풀 없는 천으로 오일캡, 고무 패킹, 그리고 주입구를 2초만 투자해서 닦아줘. 어떤 사람들은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고 압축 공기까지 사용해. 이건 빠르고 공짜고 바로 이런 세심한 부분이 허술한 정비와 진짜 전문가다운 정비를 구분짓는 거야. 항상 이걸 습관처럼 해. 이렇게 하면 오일의 순도를 지키고 장기적으로 때가 끼는 것도 줄일 수 있어. 8번째 단계, 오일 수명 표시기를 제대로 초기화하기. 이 단계는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엔진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최근 차량들은 더 이상 단순한 오일 교환 경고등만 있지 않아. 이제는 운전 스타일, 엔진 온도, 짧은 주행 빈도에 따라 오일의 상태를 계산하는 전자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오일을 교환한 후 이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걸 잊으면 계산이 계속 잘못된 상태로 남아. 시스템은 네 오일이 아직도 낡았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경고를 보내. 혹은 더 나쁘게는 실제 교환 시기를 넘겼을 때 알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를 낡은 오일로 운전하게 될 수 있어. 제조사마다 자체적인 절차가 있어. 일부 모델에서는 주행거리계 초기화 버튼을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돼. 더 최신 차량에서는 차량 정비 설정의 중앙 메뉴를 통해 진행돼. 고급 모델에서는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특정 버튼 조합을 눌러야 해. 절차가 확실하지 않다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내 차량 모델에 맞는 방법을 찾아봐. 30초밖에 안 걸리지만 이 단계는 절대 건너뛰지 마. 만약 내 차량의 컴퓨터가 오일이 이미 25,000km를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새 오일이라면 네가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엔진을 손상시키는 거야. 간단한 실수 하나로 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오일 교환할 때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 그리고 리셋까지 모두 해야 해. 이렇게 해야 계기판과 엔진이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 9번째 단계. 가스켓을 점검하고 오일팬 주변의 누유를 확인한다. 거의 아무도 이걸 하지 않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야. 엔진이 아직 들어올려져 있고 오일팬도 깨끗해서 차량 하부 전체를 잘 볼 수 있어. 손전등을 들고 꼼꼼하게 살펴봐. 오일팬 가스켓, 오일 필터의 바닥, 로커 커버의 가장자리,
그리고 주변 호스들을 확인해. 약간의 습기가 보인다고 해서 꼭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미 경고 신호야. 오늘의 미세한 누유가 내일은 확실한 누유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단순한 오일 누유도 타이밍 벨트, 전자 센서 또는 알터네이터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엔진에서 약간의 오일이 새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지금 몇 유로만 들여서 가스켓을 교체하면 나중에 1000유로가 넘는 수리비를 막을 수 있어. 제대로 하려면 오일 교환 후에는 항상 엔진 하부를 깨끗이 청소해. 천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며칠 후에 새로운 자국이 생겼는지 확인해. 이렇게 하면 예전에 흘러내림인지 아니면 실제로 새고 있는 누유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차 밑에 생긴 작은 얼룩도 절대 무시하지 마. 이런 얼룩이 몇 달 동안 지속된 느린 누유를 알리는 경우도 있어. 요약하자면 이 부분만 점검해도 수백 유로를 아끼고 엔진을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누유 없이 유지할 수 있어. 10번째 단계, 크랭크 케이스 환기 밸브를 점검해. 이건 엔진의 조용한 암살자야. 아주 작은 부품이지만 대부분의 엔진 오염에 숨겨진 원인이 되곤 해. 이 밸브는 엔진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 그 역할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와 오일 증기를 배출해 공기 흡입구로 다시 보내서 깨끗하게 연소시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 밸브가 막히고 침전물이 쌓여서 크랭크 케이스 내 압력이 올라가고 오일이 모든 조인트에서 새기 시작해. 결과적으로 엔진 오일 소모가 늘어나고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지며 호스 내부가 결국 들러붙게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한 살인자야. 더 안 좋은 건 많은 정비사들이 오일 교환할 때 이 밸브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점검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말이지. 밸브를 빼서 살짝 흔들어주기만 하면 돼. 약간의 금속성 딸깍거림이 들리면 제대로 작동하는 거야. 만약 소리가 없거나 침전물 때문에 막혀 있다면 교체해야 해. 차종에 따라 가격은 11호에서 21호 사이야. 이 간단한 점검만으로도 엔진의 수명을 수만 킬로미터나 연장할 수 있어. 실제로 몇몇 신뢰할 만한 제조사들은 이 점검을 공식 정비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대부분의 정비소에서는 그냥 지나쳐버려. 다음 오일 교환 때 2분만 투자해서 꼭 점검해봐. 대부분 이 밸브가 자유롭게 숨쉬는 엔진이 가장 깨끗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11번째 단계, 품질 좋은 오일 필터를 선택하는 것. 과소평가되곤 하지만 사실 깨끗한 엔진과 망가진 엔진의 결정적 차이를 냅니다. 흔히들 생각하죠. 필터는 다 똑같고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모든 오일 필터가 똑같은 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값싼 필터들은 종종 너무 얇은 여과지, 품질이 낮은 밸브, 그리고 조악한 고무 패킹을 사용한다. 이런 필터들은 열에 의해 쉽게 변형되고 불순물을 그냥 통과시키거나 몇천 킬로미터 만에 막혀버린다. 그리고 필터가 막히면 더 이상 오일을 걸러주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오일을 그대로 엔진으로 보내버린다. 이 단계에서는 엔진이 매 사이클마다 마모된다. 독립적인 테스트에서 이것이 입증되었다. 저가형 필터는 섭씨 120도에서 바로 찌그러질 수 있지만 고급 필터는 200도까지도 멀쩡하다. 이 차이는 상당하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를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고 싶다면 99% 이상의 입자, 심지어 가장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주는 고효율 필터를 선택해라. 추가 비용은 고작 몇 유로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수만 킬로미터의 안심을 얻을 수 있다. 저가형 필터가 내 모든 정비를 망치게 두지 마라. 좋은 필터는 내 엔진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12번째 단계. 올바른 점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오일을 사용하라.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한 실수일 것이다. 심지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라벨에 적힌 점도 지수만 보고 숫자가 맞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점도는 방정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엔진이 특별히 요구하는 규격과 인증이다. 적절한 인증 없이 올바른 점도만 표시된 오일은 처음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브에 찌꺼기가 끼고 실링이 빨리 노화되며 터보에 그을음이 쌓이기 쉽다. 그리고 터보가 고장나면 비싼 건 오일이 아니라 수리비가 될 것이다. 구매하기 전에 항상 제조사 매뉴얼이나 본닛 아래의 라벨을 확인해. 값싸게 판매되는 범용 오일은 조심해야 해. 이론상으로는 모든 엔진에 맞지만 실제로는 아무데도 제대로 맞지 않아. 각 엔진마다 맞는 오일이 있듯이 각 생명체마다 고유한 필요가 있는 거야. 내 엔진이 오래가길 원한다면 그저 맞아 보이는 오일이 아니라 엔진이 요구하는 오일을 넣어줘. 이것이 2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엔진과 자랑스럽게 40만 킬로미터를 넘기는 엔진의 차이야. 13번째 단계. 오일 교환 전에 에어필터 하우징을 청소하고 점검해. 이건 거의 모든 오일 교환에서 잊혀지는 부분이지만
사실 엔진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행동 중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공기와 오일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실제로 이 둘은 항상 함께 작동해. 공기는 연소를 공급하고 오일은 움직이는 부품을 윤활해. 공기가 더러우면 먼지 입자가 흡입구로 들어가 오일과 섞여 엔진 내부에서 연마성 페이스트를 형성하게 돼. 이 혼합물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저급 오일보다도 더 빠르게 피스톤 링과 베어링을 마모시켜. 그래서 새 오일을 붓기 전에 반드시 에어 필터를 확인해야 해. 케이스를 열고 필터를 꺼내서 상태를 점검해. 만약 필터가 짙은 회색이거나 먼지나 식물 찌꺼기로 가득하다면 즉시 교체해야 해. 그리고 케이스가 열린 김에 바닥에 쌓인 이물질을 진공청소기나 에어건으로 깨끗이 제거해줘. 마른 잎, 모래,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오일 교환 후 첫 시동 때 바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하면 새 오일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엔진이 더 잘 숨쉬고 연료 소모도 줄며 오일도 훨씬 더 오래 깨끗하게 유지돼. 간단하고 빠르면서도 아마 열정적인 정비사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비밀일 거야. 이제 대부분의 정비소에서는 절대 시간을 들여하지 않는,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주는 이 13가지 단계를 네가 알게 되었어. 간단하고 빠르지만 정말로 효과적인 동작들이지.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실천하지 않아.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야. 빠르게 돌아가는 정비소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거든. 하지만 너는 반대로 그런 급박함에 쫓기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건 엔진이 오래 가는 거고,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내 차량이 30만, 40만, 심지어 50만 킬로미터까지도 큰 문제 없이 달릴 수 있게 해줄 거야. 몇 분만 신경 써도 수천 유로의 수리비를 아낄 수 있어. 이제 결정은 내 몫이야.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맡길 건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내 엔진이 가진 최고의 기계적 동반자가 될 건지 말이야.